영숙의 손이 스위트룸 문 손잡이에 닿았어요. 그때였죠.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 망구 없으니 진짜 살 것 같네. 건배. 와르르.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영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스위트룸 안. 남편 철수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요. 며느리 미라는 새 명품 가방을 들어 보이고 있었죠. 아들 준호는 손뼉을 치고 있었고 5살 손주 서준이는 케이크를 베어 물고 있었어요. 영숙의 손엔 공국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끓인 바로 그 공국이요. 철수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샴페인 잔이 그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미라의 입이 벌어졌고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엄마, 이거. 영숙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국통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영숙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공국 가져왔어요. 그날은 성탄절 아침이었어요. 식탁에 앉은 철수가 넥타이를 매만지더군요. 여보, 오늘 급한 회의가 잡혔어. 성탄절인데? 영숙이 된장찌개를 떠다 놓으며 물었죠. 철수는 시계를 보는 척했어요. 어쩔 수 없지. 큰 계약이라서.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사돈댁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 미라가 손주 서준이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그 말에 영숙은 웃었습니다. 괜찮지. 엄마가 뭐. 하지만 미라의 손은 서준이 손목을 세게 쥐고 있었죠.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나중에. 서준아, 가자. 미라가 아이 말을 자르더군요.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 철수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엔 안 하던 행동이었어요. 향수병을 꺼내 목에 뿌렸죠. 2번, 3번. 영숙은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봤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철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고요.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주차장이 보였죠. 철수의 차가 빠져나갔어요. 준호의 차도 뒤따라 나갔고요. 영숙은 그 차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프라이팬을 들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죠. 영숙은 뒤집개를 잡으려다 말고 앞치마에 손을 한번 닦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톡. 가족 모임. 사진 하나가 떠 있었는데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로딩 중이었죠. 영숙은 잠깐 화면을 보다 그대로 식탁 위에 핸드폰을 엎어두었습니다. 다시 프라이팬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전을 뒤집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공국 냄비 뚜껑을 열었죠. 김이 올라왔습니다. 허리가 조금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국자를 다시 드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개수대를 찾았지만 잡히지 않았고 다음 순간 바닥이었습니다. 타일이 차가웠어요. 영숙은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진통제통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다시 잡고 뚜껑을 돌렸는데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그제야 열렸죠. 알 하나를 꺼내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목이 따끔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개수대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시 전을 붙였습니다.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나야.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걸었고 통화 중입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들 어디 있니? 읽음 표시가 떴고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다시 엎어두었습니다. 7시. 전을 접시에 담고 공국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죠. 잠시 후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까 그 단톡방. 사진이 이제야 열렸습니다. 호텔, 테이블, 샴페인, 웃고 있는 남편과 며느리,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영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은 꺼지지 않았어요. 아까 보던 사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잠깐 그대로 들고만 있었죠. 사진을 다시 눌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얼굴보다 테이블이 먼저 보였습니다. 하얀 접시들, 정리된 식기,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영숙은 사진을 조금 키웠습니다. 그제야 장소가 보였어요. 호텔 이름이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크리스마스 코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보지 않으려는 듯 손을 내렸다가 다시 화면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가방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괜히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봤죠. 사진 아래로 글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쓴 글이었어요. 오늘은 가족끼리만. 그 아래 하트가 몇 개 찍혀 있었고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요? 영숙은 그 질문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아래로 내렸습니다. 집에 계세요. 전 부치신다고 하셨어요. 뒤에 붙은 웃는 얼굴. 영숙은 그 표정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울렸고 끊겼습니다. 다시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도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라야, 전화 좀 받아라. 읽음 표시가 떴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영숙은 다시 사진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손주가 보였어요.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게 적힌 글씨 하나. 서준이가 오늘은 할머니 안 보고 싶대요. 영숙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없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는 아직 끓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들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콰당 공국이 튀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냄새가 퍼졌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식탁 쪽에서 핸드폰 화면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영숙은 부엌 불을 끄고 잠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냄비를 보다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앞에서 손을 뻗었죠. 통장이 만져졌습니다. 3개였어요. 영숙은 하나를 꺼내 펼쳐보려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봤어요. 잔액 3억 2천만 원.
숨을 한 번 쉬고 다음 장을 넘겼죠. 출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500만 원. 이틀 전이었어요. 영숙은 통장을 덮고 다른 통장도 펼쳤습니다. 여기도 출금이 있었죠. 300만 원. 지난달 통장을 서랍에 넣으려다 그대로 들고 옷장 윗칸을 열었어요.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고 서류를 꺼냈죠.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주소란 강남구, 소유자란에 자기 이름, 시가 15억. 영숙은 그 숫자를 한참 보다가 서류를 접었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인감도장이 보였죠. 꺼내서 손에 쥐어봤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며느리 SNS를 다시 열어 사진을 확대했죠. 가방, 검색창에 브랜드 이름을 쳤어요. 550만 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냥 식탁에 뒀어요. 옷장으로 갔죠. 빨간 원피스가 보였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 꺼내서 몸에 대보고 거울을 봤어요. 화장대를 열었죠. 립스틱이 하나를 골라 꺼냈어요. 거울 속 자신, 낯설었어요. 립스틱 뚜껑을 닫고 통장과 서류,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갔어요. 냄비에서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보온 용기를 꺼내 공국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현관으로 갔죠. 코트를 입고 신발을 신으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신발끈을 다시 묶었어요. 문 손잡이를 비틀어 열고 나갔습니다. 영숙은 현관을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면서 거울을 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에 내려서 택시를 잡으려다 그대로 서서 공국 용기를 다시 잡았어요. 택시가 섰고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오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죠.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불빛이 지나가는 동안 영숙은 무릎 위 공국 용기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호텔이 보이자 차에서 내려 요금을 내고 회전문 앞에 섰습니다. 한 발 들어놓으려다 멈춰서 공국 용기를 다시 잡고 그제야 들어갔죠. 로비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아래 프론트로 가서 젊은 여직원에게 핸드폰을 꺼냈는데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다시 켜서 3201호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영숙과 공국 용기를 번갈아 보더니 예약 확인이 필요한데요 라고 했고 영숙은 제 가족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직원이 컴퓨터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투숙객 외에는. 영숙은 잠깐 말없이 서 있다가 가방을 열어 호텔 사장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분 아시죠? 직원의 얼굴이 변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더니 끊고 나서 아까와 다른 웃음으로 확인됐습니다. 32층이에요 라고 했죠.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가 32층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빨간 옷과 공국 용기를 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32층에서 문이 열렸고 긴 복도를 천천히 걸어 3201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할 망구 없으니 진짜 살 것 같네. 하는 소리와 함께 쨍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영숙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고 들어서서 샴페인 잔을 든 남편과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와 케이크를 먹는 손주를 한 번에 봤습니다. 철수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흔들렸고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으려다 그대로 들고 있었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앉아 있었어요. 영숙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면서 공국 용기를 두 손으로 잡았고 식탁 한가운데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엄마, 이거. 준호가 말을 시작했다가 영숙의 눈을 보고 멈췄어요. 철수가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여보, 이게 무슨. 손주 서준이가 케이크 포크를 내려놓고 영숙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공국통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더 세게 올라왔고 공국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새벽 5시부터 끓였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미라가, 어머니, 저희가 설명을. 영숙이 고개를 돌렸고 미라는 입을 다물었어요. 영숙은 가방을 열어 통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꺼내 그 옆에 놓았죠. 인감도장도. 철수가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미라를 봤고 미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 SNS 사진을 확대해서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어요. 댓글이 보였죠. 집에서 혼자 전이나 부치고 계시겠죠. 키읔키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국에서 김만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펼쳐 철수 앞에 놓으며 이혼 서류예요라고 했고 철수는 서류를 보다가 영숙을 봤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펜을 서류 위에 놓았어요. 철수가 손을 뻗으려다 멈췄고 준호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라며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준호를 보고 내일 낮 12시까지 집 비워라고 했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강남 아파트. 명예 내 거야. 미라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 농담이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등기부등본을 미라 쪽으로 밀었어요. 미라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벌렸고 준호에게 보여줬죠. 철수가 여보, 그 집은 우리가 같이 하려다 영숙이 통장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3억 2천만 원. 시집 올 때 내가 가져온 돈이랑 평생 모은 거예요. 통장을 넘기며 여기 500만 원. 이틀 전에 당신이 뺀 거라고 했죠. 영숙은 며느리 무릎 위 명품 가방을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미라가 가방을 꽉 잡으며 이건 제 거예요. 라고 했지만 영숙은 가방 끈을 잡아당겼어요. 미라가 놓지 않으려 했고 가방이 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영숙이 한 번 더 당기자 미라 손에서 가방이 빠져나왔죠. 영숙은 가방을 들고 공국통 위로 가져갔어요. 어머니, 안 돼요. 550만 원짜리. 영숙은 가방을 공국 속에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가죽을 적시고 가방이 반쯤 잠겼죠. 미라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철수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엄마 제발 하며 손을 뻗으려다 영숙의 눈을 보고 멈췄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 미안해요 라고 울먹이자 영숙은 처음으로 손주를 봤어요. 서준아, 잠깐 말없이 서 있다가 할머니는 오늘부터 할머니 인생 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챙겨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철수가 의자를 밀며 일어나 여보 미안해 다시 라고 했지만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공국통을 봤어요. 김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죠. 영숙은 호텔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박영숙이에요. 통화하며 택시를 잡았고 이혼 절차 진행해 주세요라고 했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보였고 식탁 위 전과 공국은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은 전을 하나 집어 먹으려다 그냥 냉장고에 넣었어요.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고 빨간 원피스를 벗어 걸었죠. 거울을 보다가 립스틱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다가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한 달 안에 마무리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 들러 통장을 정리하고 부동산에서 집 매물을 내놓았죠. 빨리 나가실 건가요? 라는 물음에 네, 한 달 안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뉴요크이라고 쳤어요.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나왔고 영숙은 그 이미지를 한참 보다가 항공권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편도 1등석 결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뉴욕 배터리 파크 영숙은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관광객 한 명이 다가와 테이크 어 포토? 라고 물었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섰어요. 스마일. 영숙은 웃지 않았다가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찰칵. 사진을 받아보니 자유의 여신상과 영숙이 함께 있었고 영숙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자유의 여신상을 올려다봤죠. 메리 크리스마스, 박영숙. 혼잣말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영숙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